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이어 6월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각 지역별로 출마 예정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전남 교육감 선거를 들여다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유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화학업계도 원가 상승과 수급 불안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수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이어졌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6개 시군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잇따른 산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이틀 동안 10,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5일 목포 1,041명, 여수 833명, 춘천 841명 등 22개 시군 전역에서 5,70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나타났습니다. 6일에는 순천 933명, 여수 827명, 목포 722명 등 4,843명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여수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이어졌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 지역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전국 사전투표율은 36.93%를 기록했고 전남이 51.45%로 전국 1위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최종 집계를 살펴보면 전남 지역 가운데 신안군의 사전투표율이 61.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장성군 60.5%, 곡성군 59.3%, 목포시 51.8%, 여수시 46.3%로 확인됐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수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당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기화를 대비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년 만에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가 폭등에 영향을 끼쳤고 배럴당 150달러 돌파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수 국가산업단지 정유 석유화학 기업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과 같은 석유화학 기업은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도 상승하면서 원료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제품 가격도 오르는데 수요는 둔해지면서 수익성 악화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료 가격은 굉장히 높은데 또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그 가격을 맞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간 아마 고전할 것 같습니다. 정유업계인 GS칼텍스도 수요 감소로 인한 여파가 우려되는 건 마찬가지. 수입 원유 가운데 러시아산이 10%를 차지하는 GS칼텍스는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을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산유국과의 계약 물량을 늘리는 등 공급처 다변화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수 공급인데요. 저희가 생산 계획 조정이나 수출 물량 조절을 해서 내수 공급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축유 442만 배럴을 시장에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산단 정유 기업들은 이마저도 국내 정유사가 정제하는 양의 1.5일치에 그칠 수 있어 유가 상승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과 수출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산단 생산액은 21조 4천억여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고 수출 실적은 92억 2,600만 달러로 1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포장재와 의료 방역용품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석유화학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해안 지역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7일 오전 여수와 순천, 광양, 화순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에 건조주의보를 발표하고 오는 13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산림 주변에서 흡연을 삼가하고 논이나 밭에서의 쓰레기 소각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파전이 전개되고 있는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를 살펴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주민 직선 4기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직인 장석훈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맞춤 교육과 함께 기초학력 책임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농산 5천 유학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새롭게 시작된 폐교 활성화 사업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동환 후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전남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학생 복지를 위해 아침과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고 복합 교육 기능을 갖춘 에듀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남 교육대전환 실천연대 상임위원장은 민관 산학이 협력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전남의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전남 교육청의 청렴도와 수능 성적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 등 상대적으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표심을 얻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여론은 지금 순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정책, 통합의 리더십 등 저마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후보자를 뽑겠다고 말합니다. 범위만 넓지 아무런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지방대가 조금 활성화돼서 서울로 애들이 많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방이랑 서울 간의 격차가 심하니까 그 격차를 해소하려면 아무래도 인재들이 여기 있어야 이제 되겠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큰 고민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공약을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집 살 때 좀 돈이 좀 많이 좀 들어갈까 하고, 돈이 좀 얼마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부담이 좀 심하게 갈 것 같다 하고, 그런 거 집값을 좀 조정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부동산, 우리 애기도 아들이 지금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 구하기가 일단은 젊은 애들 부동산 문제의 첫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소통하는 자세와 통합의 리더십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몇몇 사람이 결정을 해놓고 마치 이것이 국민들의 뜻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결국은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같은 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독단적으로 뭔가를 막 해나가기보다는 서로 통합이 돼가지고 잘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마다의 바람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 사전투표의 뜨거운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전남 지역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남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수 개선 사업 예산 847억 원을 확보해 도내 18개 시군 농경지 34곳에서 배수문과 배수로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착수 지역인 나주와 해남 등 11곳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5년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양파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조생양파 100헥타르를 자체적으로 시장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양파 수급 대책을 내놨지만 가격 안정에는 턱없이 미흡하고 이행 조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가 조치에 나선 겁니다. 지난 1월부터 양파 가격은 서울 가락시장 기준 1kg당 500원 이하로 떨어져 지난해보다 70% 이상 급락했습니다. 전남도는 시장 격리 이후에도 수확기 가격을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7일 담화문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마다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가운데 현재 영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하고 지난해 매출액은 10억 원 이하로 공동대표가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해당됩니다. 순천시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순청현 전시민 나눔운동, 권분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팔마주 경기장에서 구호 물품을 모집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모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민을 돕고자 희망하는 시민은 쌀과 라면, 생수와 위생용품 등 생필품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산불이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순천에서도 산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끝까지 우리 순천 시민이 함께 하겠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패션쇼에서 신안의 퍼플섬과 주요 관광지를 무대로 한 국내 디자이너의 작품이 상영됐습니다. 신안군은 양혜일 디자이너와 공동 제작한 영상이 지난 4일 파리 패션위크에서 상영됐고 코로나19로 시리에 빠진 모델이 퍼플섬과 천사대교, 자은 백길 해변을 배경 삼아 점차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신안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무안군이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을 단속하는 환경클린센터를 올해 건립합니다. 환경클린센터는 삼양읍에 지상 2층 규모로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본부와 어린이 환경교육장 등이 들어섭니다. 무안군은 이번 환경클린센터 외에도 내년까지 무안읍과 현경면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과 만나 지역 투자 확대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김 부회장에게 지주사와 미래기술원의 포항 이전에 대한 광양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고 차질 없는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또 광양에 본사를 둔 지주회사 계열사를 확대하고 지역 업체 구매 할당 비율을 높일 것과 지역 청년 인재 채용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앞으로 광양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지역 공급사와 기업,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이 폐수 의심물질을 배출한 화물선 단속에 나섰습니다. 완도해경은 청산도 남쪽 10km 바다에서 9만 4천 톤급 외국 화물 선박이 폐수 의심물질을 배출해 경위 확인과 시료 채취 등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1항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